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HBM 다음 삼성이 인수하는 기업 사지 않으면 평생 거지로 살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 전에 안내드리는 게 이런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단타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시황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최소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만 소개를 시켜드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단타 수익률이긴 한데, 단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멤버십 영상, 이렇게 여기 멤버십 영상에 월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월천 프로젝트를 참고하시면 이런 매일 같은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스윙 종목으로서 이렇게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제시를 3월 7일에 제가 해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100%까지 단기간에 다이렉트 급등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고요.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자, 분명히 말하지만 2월 달에 제가 한국 BNC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자, 소개를 시켜드리고 갈 듯 말 듯 이렇게 지금 3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움직이는데, 당시에도 제가 이 5배는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5월 7일이죠. 삼성이 투자하기 때문에 5배는 상승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펩트론이 어떻게 돼요? 자, 5월달 이후에 주가 지금 5배 이상, 한 7, 8배까지도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못해도 2배, 3배 이상 올라갈 만한 정말 삼성이 인수할 수도 있을 법한 이 HBM 다음 후발주로서 움직일 만한 종목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의 양극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진짜 이번 시장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지금 시장이 보면은 지속적으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하기 시작해요? 파월이 이 올해 3월에 지금 뭐 합니다? 금리 인하는 하겠다라고 쐐기를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쐐기를 박은과 동시에 지금 파월이 발표한 게 무엇이냐? 연준 FOMC를 통해서 발표한 게 무엇이냐? 6월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는 3번 정도는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몇 %? 71%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상에 이 이야기만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6월 달에 금리 인하 당장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파월의 이런 분위기와 경제, 시장, 경기 분위기와 함께 어떤 것이 또 일어나고 있느냐? 자, 보면은 스위스가 뭐 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깜짝 발표하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 동결하고 있을 때 스위스가 뭐 한다?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생각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주요국 최초로 금리를 인하한 거거든요. 근데 스위스 혼자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 미친놈인가 싶겠지만,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하니까 지금 뭐합니까? 버티던 멕시코도 지금 금리 인하에 가세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의 이런 스위스와 멕시코를 시작으로 시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제는 영국도 인하 예고하면서 인플레이션 전쟁에 대한 끝이 보인다. 전 세계 은행들 금리 인하 예고하기 시작하면서 미 연준 역시도 뭐 하기 시작해요? 금리 인하를 이번 6월에는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기대감, 이것이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뭐 금리 인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이 시장의 전 세계적인 이 분위기의 뭐 호재냐,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역사가 이야기를 하죠. 금리 인하란 건 늘 얘기하지만 예금, 은행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된다. 어떤 증시가 되었던지 비트코인이 되었던지 아파트가 되었던지 이런 투자로서의 이런 수급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뭐 2000년대 뭐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다이렉트 금리가 낮아졌다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왔던 2001년도 이때쯤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상 2001년도에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2001년도 뭐 2001년도 이렇게 금리가 내려왔죠. 금리가 내려오면서 사실상 뭐 2001년도에도 증시가 상승 포지션을 잡긴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다이렉트는 이때죠. 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주식, 우리나라 주식 붐이 불던 것도 2007년대부터 붐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고요. 이 건설사, 우리 중동분과 함께 건설사들의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하기도 했죠. 자, 어쨌든 2007년도 때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증시가 무너집니다. 자, 뭐 때문에 무너져요? 이때 리먼이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죠. 리먼과 함께. 자, 그러면서 이때 2008년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를 다이렉트 인하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시가 다이렉트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고 나서 금리가 이제 받쳐주면서 횡보했다가 이때 사실상의 금리의 영향이 아니라 뭐의 영향이었다. 이때는 그냥 제약바이오 붐이 좀 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제약바이오 붐이 불었고, 당시에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쫙 무너졌다가 금리를 인하 때려버리니까 뭐예요? 다이렉트 상승이 나와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금리를 또 급격하게 끌어올리니까 또 증시가 크게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나올 때마다 뭐 하기 시작해요? 증시는 전에 있던 고점을 뚫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 전에 있던 고점을 뚫고, 나오니까 전에 있던 고점을 뚫고요. 나오니까 전에 있던 고점대를 뚫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할 확률이 크다? 전에 있던 고점을 뚫으러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증시의 강한 상승 속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관망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겠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한 증시의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늘 말하는 그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외국인들의 뭐가 나온다. 금리 인하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으로써 외국인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매수세가 다 어디로 연동이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연동이 된다 라고 좀 보시면 좋고, 더 재밌는 건 어쨌든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수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집중된다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를 봤더니 외국인이 2조 3천억을 쓸어 담았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는 안 보여드리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면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수한 자금만 거의 25조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동반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또 뉴스 나오죠. 삼성전자 오르니까 뭐한다? 역대 최대 매수가 아니라 역대 최대 매도예요. 누가? 개미들. 개미들이 탈출 릴레이를 한다는 거죠. 3조 원 순매도하면서 이번 주에만 3조 원 개미들이 던질 때 이 아까 했던 약 2조 5천억, 그러니까 거의 약 3조를 누가 받아줘요? 외국인이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보면 재밌어요. 어때요? 외국인이 이거를 다 끌어올려놨더니 개인들이 여기서 다 팔아제껴요. 그럼 과연 이게 여기서 끝이냐? 개인들이 팔아제끼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외국인들도 수익 보려면 이거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물려있던 이 개인들이 여기서 추매하고 뭐 평단 7만원, 8만원 겨우 맞춰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다 약 수익 실현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고 8만원대를 강하게 뚫었을 때는 우리 알잖아. 개인들 털고 나서 외국인들 뭐한다? 외국인들이 개인들 털었으면 이제 이 위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내가 괜히 팔았나? 아이 더 그만 가겠지 그만 가겠지 하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해서 사는 순간 이제 그때 개미들은 이제 한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늘 얘기하는 게 10만원 돌파는 무난하게 할 것이다. 삼성전자 10만원을 제가 이때부터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거 사야 된다고, 이거 10만원 간다고 이때부터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큼은 여러분들 10만원 돌파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10만원 가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말 모멘텀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더 크게 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HBM을 계속해서 보는데 저는 HBM을 이제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HBM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2차전지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차전지도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음극재가 올랐다, 전고체가 올랐다 이렇게 다 순환매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양극재만 내리사고 있을 때 제가 2차전지 오르지 않은 음극재, 전고체, LFP 이런 것들이 다 소개시켜드리면서 우리 2차전지로도 막 5배씩 수입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뭐다? 삼성전자 HBM을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돌파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디에 또 투자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봤더니 또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 마하원이라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 안에 반도체 1위를 되찾기 위해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HBM도 아니고 뭐다? AI 칩인 마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한다? 사람들이 이미 HBM 늦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우리 늦은 거 이해한다. 잘못했다. 사업 우리 잘 못했기 때문에 HBM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다. 마하원으로서 AI 반도체 1위 되찾겠다. 그래서 이 마하원이 지금 올해 뭐 한다. 연말에는 양산을 개시할 예정이 나죠. 연말 양산 개시. 그래서 이 연말에 양산 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마 이 올해 이제 중반 넘어가서 마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까지 또 달리게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양산을 개시하면은 뭐해요? 내년 초에 이미 생산 완료 출시하겠다는 거죠. 삼성의 AI 칩의 새로운 승부수는 뭐가 된다? 마하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마하원 관련 수혜주는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봤을 때 여기 나오잖아. 뭐 봐야 돼? 가속기예요, 가속기. 가속기. AI 반도체 가속기 마하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라는 종목이에요. 링크 제네시스밖에 마하원의 수혜주는 없다 생각해요, 사실은. 보다시피 삼성 국내 유일 솔루션 공급사로서 가속기 수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요. 또 사실 HBM을 걸고 넘어진다고 하면은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의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과거에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관련 M&A 수혜주로도 부각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링크 제네시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링크 제네시스 제가 옛날부터 6개월 전부터 밀었던 종목이에요. 삼성이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다. 링크 제네시스 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사람들이 재밌어요. 가는 종목을 줘도 수익은 더럽게 못 보는 사람들이 불평불만만 많아. 왜? 자기들은 대장주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저는 늘 얘기하자.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들만 올려주지, 소개시켜드리지, 이미 고점에서 언제든 한강으로 날아갈 만한 종목은 안 올려드려요. 근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링크 제네시스 6개월 전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안 가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거다. 정한수 떠놓고 빌어야 할 듯. 추천한 거 하나도 안 오름. 이런 분들은 매수 드럽게 못하는 거죠. 제가 가격 전략 다 잡아드리는데 맨날 혼자 시장가 풀면서 이미 급등할 때 사고 있어요. 빠질 땐 절대 안 삽니다. 이걸 개잡주를 추천해버리네. 약장사 같은 말만 하지 말고. 약장사라 믿음이 안 감. 진짜 개떡 같은 종목도 잘도 골라주네. 약장수 너나 사세요. 막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어떻게 됐어요? 이때 소개시켜드렸어요. 지금 이미 2배 올랐어요. 2배. 2배가 올랐다고. 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여러분들 다이렉트 안 가면 욕밖에 안 하잖아요. 다이렉트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늘 말하지만 가격 전략도 잡아드려요. 10% 20% 여러분들이 알아서 차익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리딩까지 드립니까? 리딩까지 할 거면 돈을 내놓으셔야지. 어쨌든 늘 본인들 욕심으로 못 먹는 걸 가지고 늘 제 탓을 하는 분들은 많다. 어쨌든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이미 2배는 올랐어요. 자, 그럼에도 일단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차트가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10,000원대를 뚫고 안착을 했을 때가 본격적인 상방 시세가 나와줘야 될 자리고 아직은 모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링크 제네시스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너무 많이 아니 너무 많이 아니야. 2배 오른 게 많이는 아니긴 한데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 줄 때 매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부터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셨던 분들은 신고가를 노려보시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2배는 올랐기 때문에 하방으로 조금 입을 벌리고 공략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링크 제네시스도 그렇고 시황적인 부분 맨날 저는 가격 전략 다 알려드리거든요.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링크 제가 맨날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들어오시면 돼요. 이 들어오는 게 귀찮으시면서 본인이 맨날 언제 올라요? 아니 샀더니 손실. 내가 언제 이 시장가로 풀매수하라 했어. 분할매도 모르면서 주식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한다.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 다 알려드리잖아. 얼마? 9,000원까지. 이거 여기서 시장가 사놓고 빠져서 손재 강태공 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9,000원까지 분할 매수 8,900원까지 밀었죠. 9,000원까지 분할 매수장에 드렸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이거 그때 상한가 나오고 추가 또 갭 떠가지고 50%는 수익 봤죠. 본인이 못 보는 걸 남의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단타도 주에 1회 정도는 해드리고 있어요. 주에 1회. 이런 식으로 골든 NS 같은 경우도 매수 하세요해가지고 우리 딱 상한가 매도 상한가 딱 가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